자, 이제 중국 베이징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브레인으로 급부상한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 대표가 오늘 오후 하노이 입성을 위해서 고려항공을 타고 서우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영상,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오늘 입수된 영상인데요. 베이징 도착 직후의 김혁철 대표의 모습입니다. 자, 이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에서는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창선 부장과 호위무사 김철규 부사령관이 아주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세 남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네. 자, 이 영상, 지금 김혁철이 도착한 영상인데 취재진이 아주 많았을 것 같아요. 평소에 북한 고위 인사들이라고 하면 뒷문이나 쪽문으로 드나들었을 텐데 그냥 버젓이 VIP 게이트를 통해서 통과를 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부터는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들도 공개적으로 일단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인물은 김혁철 대표와 함께 최광일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과 또 김성애 통전부 부장 이렇게 세 명이 지금 동행을 했습니다. 네. 즉 지금 북핵 협상의 실무진의 핵심 인물들이 이제 세 명이 포진해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제 곧바로 아마 하노이 쪽으로 이동을 할 것 같은데 내일 이제 비건 대미정책 특별대표가 일단 하노이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12가지 안건을 놓고 본격적인 이제 의제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있는 김창성 부장을 비롯해서 서기 시장을 비롯해서 의전과 경호, 그다음에 이제는 의제와 관련된 팀들이 가서 본격적인 이제 협상에 들어갈 텐데 사실 이번 북미 회담의 성과가 바로 이 실무 협상팀에 달려 있다. 그렇죠.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가 하면 하노이에서는요,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 김창선 부장과 호위무사인 김철규 부사령관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자,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지금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검은색 정장을 다 빼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자, 이들이 베트남에 와서 정장을 입은 건 지금 처음인데 안 박사님,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일정은 모두 공식 일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뜻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게 핵심 3인방 아니겠습니까? 네. 의전은 김창선, 경호는 김철규, 말하자면 협상은 이제 김혁철. 예. 그러니까 이게 핵심 인물들 3인방인데 이렇게 종장을 하고 나간다. 이것은 뭔가 이제 카운터파트가 있어서 미국 측이든 베트남 측이든 장소 문제, 뭐 숙소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의 그 스케줄들을 조정하려다 보니까 결국 종장을 입고 이렇게 나가지 뭐 스스로 어디 무슨 삼성전자나 뭐 북한군 묘지나 이렇게 갔다 올 때는 종장을 거의 하지 않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런 거 볼 때 이 3인방이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단히 그 아주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더운데도 양복 입은 것은 실제 정상회담 할 때는 이 경호관들이 전부 다 양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연습도 실전처럼 하려고 양복을 입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혁철 대미정책 특별대표가 현재 이제 앞으로 비건하고 협상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뭐 12개 안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얘기를 해봤자 실제로 의제를 서로 이견을 좁히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일단 공동성명 안을 몇 개를 만들어 놓고 네.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해서 어떤 결론이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한 서너 개의 안을 만들어 놓고 아하. 그 안을 만들기 위해서 협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정장을 차려입은 김창선 부장, 서류 가방까지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아마도 회담장을 확정짓기 위해서 지금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미국 측에서는요, 국립 컨벤션 센터를 회담 장소로 고집을 했는데 김창선 부장은 이 컨벤션 센터를 가지 않았어요. 이 말은 그곳을 회담 장소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북한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장소를 두고 지금 미국과 북한 굉장히 기싸움이 치열하네요. 아마 이제 누구한테 유리한 장소를 찾을 것인가. 이걸 아마 장소가 뭐 고민할 유리합니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소를 돋보이는 자신의 어떤 대표가 돋보일 수 있는 장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찾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이제 하노이에 있는 어떤 에이펙 행사라든지 공식 행사를 한 게 바로 국립 컨벤션 센터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이런 회담 같은 경우는 저렇게 큰 데서 할 텐데. 네.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경호 문제라든지 네.
또 본인이 좀 돋보일 수 있는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찾으려고 할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몇 개의 호텔들을 좀 찾아놓고 아하. 그 속에서 일단 협상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협상이란 게 상당히 기싸움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장소, 뭐 숙소 이런 것 등등을 보면 상대방과의 어떤 기싸움이 하나의 또 표현물이라고 네. 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들을 이제 협상할 텐데 아마 오늘 정장을 입고 본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과 아마 협상을 해서 확정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주목해볼 인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호위무사 김철규 부사령관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 인물인데요. 자, 호위무사 부사령관, 보통 호위 담당이고 경호 담당의 최고 우두머리라면 글쎄요, 좀 키도 크고 덩치가 있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배가 나오고 땅따란 체형의 그런 인물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비상 상황에 온몸으로 모든 것을 육탄저지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죠. 김철규는 이제 작년 9.19 우리 문재인 대통령 평양 갔을 때만 해도 호위처장, 이제 경호처장급이었는데 지난해 이제 가을에 북한의 호위사령부가 이제 쑥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규모 숙청이 네, 있었죠. 대규모 비리 때문에. 숙청이 있어서 뭐 정치위원, 정치부장 상당수 이제 총살당했다는 거 보면 그 당시 아마 부사령관이 상당히 총살에 이렇게 같이 네. 제거됐기 때문에 부사령관 자리가 나다 보니까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김철규는 중장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상장을 달았을 가능성이 높고 원래 호위사령관 편제 자체가 윤정린 호위사령관이 지금 대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인민무력상 군부 3인방과 똑같은 별 4개인데 물론 과거 이제 이열설 원수가 호위사령관 한 적도 있지만 네. 근데 저 사람은 정말 문이나 열어주는 어떻게 보면 도우맨이었는데 이번에는 현지에 가서 이걸 다 조정하는 거 보면 네. 부사령관급으로 올라가서 아하. 그리고 이번 베트남의 경우는 저 사람이 총지휘한다. 네. 이게 와크가 짜여진 것 같아요. 근데 또 경호하는 사람들 중에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김철규가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멜리아 호텔, 그러니까 김정은의 숙소로 지금 꼽히는 곳, 이곳에 집중 출연했던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경호 담당에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는 이렇게 경호 책임자가 드러나지 않았고 네. 그때는 김창선이 다 했죠. 김창선이 의전과 경호를 다 했는데 네. 이번에는 완전히 업무가 분리됐습니다. 분리돼서 나름대로 정상회담 노하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김철규가 이제 경호 문제 담당하고 김창선은 의전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국립 컨벤션 센터를 안 쓰는 건 말이죠. 네, 미국이 주장하는 곳이죠. 네. 네. 미국 대통령 그 숙소에 너무 가깝고 자기 숙소에서 9km 떨어졌기 때문에 아. 아마도 이동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다 생각을 해서 네. 안 쓰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베트남에서 미국과 북한의 막판 치열한 실무 협상이 시작이 될 텐데,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We have also established a very good relationship, which has never happened between him or his family and the United States. Billions of dollars has been paid to them.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많은 돈을 지불을 해왔다. 그런데 지금 뭔가 협상이 진전이 되면 또 추가로 뭔가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과연 미국이 지불할 것인가? 이 부분에 약간 의심이 들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계산서가 서서히 나올 때죠. 그렇죠. 뭔가 이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계산서를 할 텐데 문제는 더치페이도 아니고 뒤에서 계산해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즉, 계산을 밥은 해줄 내가 사람은 먹고 네. 계산은 딴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왜냐하면 사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예전에 뭐 육자회담 같은 경우도 보면 육자회담 속에서 이제 북핵을 어떤 있을 때 공동으로 분배하는 우리 경수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협상을 했지만 모든 대부분의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북핵이 어떤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비용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보상을 해줘야 되고 제가 볼 때 아마 대부분 우리와 일본 등등에서 아하. 지불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 말의 이면에는 지금까지 많이 지불해왔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은 그럼 이제부터는 딴 사람이 내야 된다. 이런 말로 해석이 그건 좀 너무 지나치고 앞서간 거 아닌가요? 벌써 좋지 않은 선례를 우리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설레요? 1994년도 네. 제네바 핵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경수로를 북한에 지원해 주는데 네. 그게 가장 그 덩어리가 큽니다.
그게 한 50억불 되는데 네. 그거에 한 7, 80%를 한국이 내고 네. 나머지 한 20%를 일본이 내고 네. 한 나머지 10%를 EU가 내기로 했고 미국은 돈을 하나도 안 냈습니다. 네. 미국은 뭐랬냐면은 매년 중류 50만 들어주는 중류값만 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좋지 않은 사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선례를 들어가지고 네. 아마도 주변국 한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가 돈 다 내고 자기들은 빠지겠다 이런 건데 네. 나는 미국에서 돈을 내려고 그래도 관련 법들이 촘촘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돈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또 우리 남북 교류는 북미 대화와 함께 같이 엮여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대북 지원이라든가 대북 교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한다. 뭐 이런 차원의 의미로 좀 돌려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미국이 우리에게 권한을 부여하면은 네.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재개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그걸 강하게 강조한 거 보면 뭔가 북한도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아하. 다만 이제 캐시가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물품으로 대금을 제공한다 이런 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도권을 놓쳐버리면 일본이 탐을 내고 중국이 탐을 내고 이러면 북한 시장 소위 트럼프가 만들어준다는 경제 강국에서 우리가 자칫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야에서 이번에 좀 뭔가 우리가 과감하게 뚫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네. 현재 의회에서 통과된 대북 제재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아. 그다음 또 하나는 북한 인권법이라든가 네. 종교자유법이라든가 네. 아시아 안심법안 아. 그다음에 이제 한미동맹 지지법안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 다 제재를 해제하지 못하는 아하.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네. 북한에서 돈도 줄 수 없는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돈을 줄래야 줄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회담이 진척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확 풀릴 문제는 아니군요. 아직도 넘어야 될 장애물과 산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만나보시죠.